안녕하십니까. 전지적 독서시점. 오늘은 공자의 논어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축의 고전 논어편. 공자님은 매우 총명하고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우주를 가슴에 품은 자신을 현실의 권력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또한 원초적인 슬픔을 함께 지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이나 정치가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정치였습니다. 공자는 늘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공자는 한때 조국 노나라에서 지금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사구 벼슬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경험이 그를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상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벼슬을 한 적이 없는 맹자의 사상이 이상주의적으로 흐른 것과 비교하면 이 점이 한층 선명하게 드러나죠. 논어에 나오는 공자는 대략 두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공경스러운 태도로 조심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소탈하면서도 대범한 모습이지요. 앞의 것이 관직에 있을 때의 공자 얼굴이라면 뒤의 것은 관직을 벗어 던진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한 것은 조정이 바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잘못하면 생명마저 위태로운 곳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이 같은 공자의 두 모습은 모두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만 저는 뒤의 얼굴을 더욱 사랑합니다. 만약 공자가 벼슬자리를 한 기간이 길었다면 아마 그는 이름 없는 관리로 일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죠. 관직이 없을 때 공자는 제후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유세하면서 천하를 주유하기도 하고, 고향에 돌아와 고전을 연구하며 제자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혼란기였던 춘추시대의 천하를 주유하면서도 목숨을 보존했다는 사실은 공자가 처세의 지혜도 얼마나 밝았는지를 말해줍니다. 현대 중국의 대문호인 루쉬는 제사 지낼 때 선조가 계신 듯이 하며,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신이 계신 듯이 하였다는 8.1편의 공자의 태도에 주목하여 이 점이 바로 공자의 위대함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인이 볼 때 공자는 신이나 선조의 혼령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이나 선조의 혼령이 있다고 믿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에서 무조건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계신 듯이 하였다는 말이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논어는 어떤 책입니까? 논어는 공자의 어록입니다. 공자가 한 말이나 제자들, 정치가들 혹은 은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이지요. 논어라는 제목부터가 의논하는, 그리고 편찬한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서의 예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응답한 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거나 선생님께 직접 들은 말을 모아놓은 책이다. 제자들이 각자 적어두었던 것을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의논해서 편찬했기 때문에 논어라고 하였다. 논어를 편찬한 연대를 두고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략 전국시대 중기에 공자의 제자들이나 그 제자의 제자들이 편찬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어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진 것은 한나라 때입니다. 진시황이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 실용서를 뺀 대부분의 고전을 불태우고 많은 학자들을 잡아다 매장시켜버린 일을 분서갱유라고 하죠. 논어도 이 험악한 세월을 피해 한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나라에서 전해진 제논어, 노나라에서 전해진 노논어,
공자의 옛집 벽에 감추어 두었던 고논어, 이렇게 세 종류의 논어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한나라 때 장우라는 사람이 노논어를 중심으로 최초의 교정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하는 논어가 바로 이것이죠. 송나라 때는 주희라는 학자가 논어를 예기의 한 편이었던 대학, 중용, 맹자와 함께 묶어 사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주석을 달았죠. 주희가 해설한 주석본은 이후 원, 명, 청 시대의 과거 시험의 모범 교재로 채택됨으로써 다른 학파의 책들과 구별되는 성경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논어는 모두 20편으로 이루어졌고 각 편마다 학이, 위정 같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각 편의 처음 두 글자나 세 글자를 딴 것일 뿐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학이편이라고 해서 학문에 관한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거나 위정편이라고 해서 정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논어의 내용을 주제부열로 분류해보면 대략 개인의 인격 수양에 관한 교훈, 사회 윤리에 관한 교훈, 정치론, 철학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준 가르침, 사람에 대한 비평, 공자 자신의 술회, 공자의 일상생활과 제자들이 보낸 찬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의 인격 수양에 관한 교훈과 사회 윤리에 관한 교훈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 6가지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 공자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우러러보거나 혹은 까다롭고 근엄한 도덕군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처럼 매우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이 같은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널리 퍼뜨린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자를 이용했던 제왕이나 권력자 그리고 거기에 기생한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이 남을 사랑하라는 공자의 인 사상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구호를 내건 것은 자신들을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공자가 말한 인의나 예를 명분으로 삼아 무지한 백성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눌렀지요. 그렇기 때문에 봉건시대 말기에 가서는 루시인이 비판한 것처럼 공자의 사상이 사람 잡아먹는 예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공자의 사상하면 일반적으로 인을 떠올리고 그것을 남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자의 사상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동양 문화에 깊고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이라기보다는 충과 효입니다. 공자가 말한 인은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정해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충효의 사상은 간단하고 명백하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른 사람의 충심을 다하라. 이것은 권력자들의 구미에 딱 맞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변질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권력자에게 충성하라. 부모를 섬기듯이 권력자의 나를 섬겨라. 따라서 공자의 사상을 찬양하고 드높인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공자의 가르침대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예외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오히려 글자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에는 공자의 가르침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산 사람이 많았죠. 공자의 매력을 말하기에 앞서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를 이용한 사람들은 권력자 혹은 권력자에 기생한 식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어라는 책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기이한 책입니다.
첫 장을 넘겨 조금 읽어보면 별 내용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죠. 나이를 먹어 인생의 슬픔과 기쁨, 이런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또 느꼈을 만한 말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아주 평범한 말들이 체계도 없이 불쑥불쑥 이어져 있습니다. 공자와 제자, 공자와 정치가들이 나눈 대화도 선문답 같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대화가 비약적이고 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논어에 주석을 달았고 지금도 많은 해설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정자라는 사람은 논어를 다 읽은 뒤에 전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있고 한두 구절을 터득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손발이 춤추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낙 함축적인 책이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반응과 감동이 제각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축적인 논어를 읽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연들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논어의 주인공은 공자입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알면 공자의 진정한 모습에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나 공자가 만났던 정치가, 은둔자, 그리고 그들이 몸담았던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공자의 공자다움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둘째, 지식인으로서 공자의 난감했던 처지를 이해하십시오. 공자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렬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보통 공자를 초탈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공자는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천하를 주유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공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논어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셋째, 공자를 성인이 아닌 인간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논어를 주석했는데 그 가운데 주희의 주석이 특히 유명합니다. 주희는 공자를 완전한 인간, 즉 성인의 전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무 엄숙합니다. 이렇게 공자를 우리와 아주 다른 인간으로 상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논어를 읽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해설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공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해서 논어를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책 속으로 들어가서 각 편마다 간단한 이야기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독서 시점 공자의 논어편 첫 시간을 이렇게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